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이라는 파일을 검찰이 얼마 가지고 경찰이 얼마 가질 것이냐, 이 조정이었어요. 수사에 관해서는 우리 경찰이 지휘를 받던 것이 이제 지휘가 없어지면, 검찰의 지휘가 없어지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권은 뭐냐? 형사 절차의 이 질곡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벗어나게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을 수사 단계에서 해서 경미하고 죄가 안 되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종결해서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인권 지향적인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지. 경찰 수사구조 개혁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통과했던 경찰청법 개정안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었는데 크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개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 전체를 보면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형사 절차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경찰이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의사가 전부 다 그대로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휘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 명령 복종 관계를 전제로 하는 용어입니다. 지휘라는 것이. 협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수사권이라는 파일을 검찰이 얼마 가지고 경찰이 얼마 가질 것이냐, 이 조정이었어요. 수사에 관해서는 우리 경찰이 지휘를 받던 것이 이제 지휘가 없어지면, 검찰의 지휘가 없어지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개시하고 진행만 할 수 있지 종결권은 없었습니다. 검찰만 종결권이 있어요. 그리고 개시 진행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있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이제 수사 개시 진행뿐만 아니라 종결권을 줬습니다. 종결권이라는 것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거든요. 온전한 수사권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수사 개시권, 진행권, 종결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시 진행만 하고 종결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수사권자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할 수 있어야만 이 사람은 진짜 농부입니다. 경작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 진행, 지휘받아서 해라. 근데 종결, 수확 다 해서 익으니까 그때는 너는 빠져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확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개시하고 진행하고 씨 뿌리고 재배한 사람은 머슴이나 뭐 채소 뭐 이게 소작농일 뿐이지 이게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종결권을 갖습니까? 종결권을 갖습니다. 갖는데 단 무조건 종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결하면 그 사건을 전부 다 검찰로 보내기로 돼 있어요. 검찰을 보내서 검찰이 90일 동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경찰관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징계 요구, 그다음에 직무 배제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찰한테. 이 검찰은 본래의 업무인 기소하고 소송, 소추 업무만 담당을 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기고 하는 것이 수사 구조 개혁의 가장 핵심인데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그대로 하도록 지금 놔뒀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수사권 조정 일부 됐지만은 수사 구조 개혁에는 못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더 2차 개혁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기소 독점주의가 검찰의 힘을 너무 준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이 계속 그걸 갖고 있는 거는 좀 권한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권한은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재판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피소된 사람, 기소된 사람은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은 검찰만 기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미법계는 기소 독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검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국가가 소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미법계는 사인소추주의가 있어요. 사인소추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기소를 하질 않아요. 그럼 개인이 법원에다가 이 사람 죄가 있는데 검사 기소를 안 하니 기소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본인이 소출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인소추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사인소추주의가 있어가지고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갖다가 그 폐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완하고 더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또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 기소권인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배심원들이 보고 있다가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하면은 그 기소가 되는 겁니다. 기소를 검사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심원 제도가 있고 일본에서는 검찰 심사위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되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해버려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검사가 기소를 안 하니 법원 당신이 판사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보고 이거 죄가 되는데 안 했네. 기소하시오. 기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지금 없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됩니다. 기소권도 너무나 많은데 지금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되는 체감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권은 뭐냐? 형사 절차의 이 질곡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경미하고 안 된 걸 갖고 사람한테 계속 해서 생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은 이보다 인권 침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권을 수사 단계에서 해서 경미하고 죄가 안 되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종결해서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이건 인권 지향적인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지. 그럼 결국 경찰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는 게 되네요.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한다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찰청법 개정의 또 하나의 큰 주류가 바로 자치경찰의 탄생입니다. 자치경찰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던 건데 어떤 개념으로 자치경찰이 탄생하는 거죠? 주로 하는 게 생활안전 분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구대 팔소에 순찰하는 이런 개념. 두 번째 교통 질서 유지하는 개념. 세 번째는 지역의 경비랄지 동원돼서 이렇게 해서 경비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하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같은 경미한 이런 범죄들, 이런 범죄들을 전부 다 자치경찰이 이제 좀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민 생활과 밀착한 이런 분야들은 자치경찰이 담당을 하게 되고 국제범죄, 외사범죄, 사이버범죄 같은 중요한 강력범죄 이런 범죄들은 국가경찰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구대가 두 개가 됩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거 두 개로 나눈 이원화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원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일원화했습니다. 우리 경찰관 신분을 국가경찰로 다 두면서 업무만 자치경찰에 업무는 자치경찰에 가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경 갈등에 휩쓸려서 이 현재 그 경찰청법 개정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자치경찰이 되면은 일반 그 지역의 토호들이나 권력 유지를 가진 사람들과 유착 관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그런 우려가 있던 것은 꾸준히 제기됐었죠. 그러나 그 유착이라는 것이 국가경찰의
수사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공수처, 검찰청, 전부 다 수사기관들이 다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언론, 시민, 사회단체 이렇게 다 감시하고 있는데 유착되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부 다 밝혀져서 그것은 좀 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번에 안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사실은 현재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본질도 검찰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개혁하기 그 중심에는 기소 독점주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기소 독점주의를 견지하는 이런 장치들이 더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된 법에도 그대로 검사만 형사사건에 관한 하는 기소권을 갖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검찰의 정말로 권한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두 번째,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사후에 검토를 함으로써 경찰 수사 과정의 오류나 인권 침해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또 검토한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같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이번에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안 됐죠? 그게 경찰의 주장을 많이 했죠.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완의 개혁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을 또 시도를 합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모든 개혁은 법제화로 완성이 됩니다. 법 개정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법 개정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사만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이 부분은 헌법 제12조 3항하고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5.16 이후에 군사 정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비상 조직에 의해서 그 헌법에 들어가게 됐고, 아직까지 왜 그게 들어갔고 누가 발의를 했고 토론하고 하는 속기록이 국회 속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이런 비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빨리 개헌을 해서 영장에 관한 심사는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 내를 봐도 청구권자를 검사로 이렇게 규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그리스하고 멕시코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검사만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어떤 경우냐?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 출판 자유를 보호, 언론인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할 때는 검사함을 통하도록,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죠.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부정부패, 마약 얼마나 합니까? 빈부격차 이게 많아가지고 사회적 혼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 권한의 독점을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비리가 생겨나고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장 청구권이 빨리 개헌이 돼서 그럼 영장에 대한 심사는 법원만 하도록 제3의 기관이 해야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영장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선수가 심판하면서 하는 이상한 축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소 독점주의는 수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기소 독점주의도 선진국처럼 배심원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일본처럼 검찰 심사회 제도, 검찰 심사회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기소권을 갖다가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를 하고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내년부터 즉각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번 자치경찰 제도는 이제 금년 벌써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이제 실시가 됩니다. 한 반년 동안? 예,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정식 출범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오랜 수건이었던 경찰법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부분 고쳐집니다. 네.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지 국민들한테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 우려를 하고 하는 시각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책임 수사의 주체로서 그 지위에 맞게 국민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수사 체제, 수사 구조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가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함으로써 정말로 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편부당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말로 경찰 수사권을 빨리 줘야지 왜 이렇게 늦게 줬냐, 이 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